안녕하세요. 김여진의 육아TV입니다. 오늘은 엄마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세히 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젖을 언제 끊어야 하는지, 어떻게 단유를 하는 건지, 또 단유 유방관리는 언제 받는 건지,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들 질문하시고요.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서 오늘은 단유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단유는요,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. 한 달 만에 해도 되고, 100일 뒤에 해도 되고, 6개월 뒤, 1년 뒤, 2년 뒤. 저에게 왔던 엄마 중에요, 제일 오래 먹이신 분이요, 34개월 먹이고 젖을 끊으셨습니다. 그런데 오래 먹였다고요? 후회하는 엄마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오히려 100일까지 먹일 계획이었는데 한 달만 먹이고 끊고, 6개월까지는 먹이려고 했는데 100일 만에 끊고, 1년을 먹이려고 하다가 6개월 만에 끊은 엄마들이 오히려 후회합니다. 혹시나 아기가 아프면 젖을 더 먹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엄마 마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유는요,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먹이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 단유의 적당한 시기는요,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다가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걸음마 시기가 적당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 단유 젖대기는요, 독립심, 자립심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젖은요, 최대한 오랫동안 먹이다가 끊는 게 아기도 엄마도 훨씬 편합니다. 유니세프나 WHO에서는 2년을 먹이라고 권장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6개월만 먹여도요, 엄마를 야만인 취급하는 경우도 많고, 또 내 아기한테 내 젖을 먹이는데도 남의 눈치를 보는 나라라 사실 저는 2년까지도 안 바랍니다. 보통은요, 돌잔치가 끝나면 그때 젖을 끊고, 제 경험상 가장 이상적인 단유 시기는요, 이 빠는 욕구가 충족되는 구강기가 끝날 때인 15개월에서 18개월에 젖을 끊으면 아기 스스로 끊기 때문에요, 제일 좋다고 봅니다. 자, 이때는요, 아기가 말귀도 알아듣고 표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스트레스 없이 스스로 젖을 떼게 되고, 또 이제는 젖보다는 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니까 젖에 미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엄마도요, 그동안 이유식도 하고 돌이 지나서 밥이 주식이 되면서 젖도 자연히 줄어 있어서 가슴도 안 아프고 훨씬 편하게 끊게 됩니다. 오히려요, 아기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요, 8개월에서 10개월에 젖을 끊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. 이때는 아기가요, 그냥 벙어리 냉가슴처럼 보채고 우는 것 외에는 표현을 못하고요, 먹는 것도 다 거부하고 그냥 굶기도 하니까 더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. 어쩌면요, 진짜 단유의 정확한 정답은 아기가 원할 때까지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모유만 먹었고 아직 한창을 더 먹여야 되는 시기에 억지로 떼는 것은요,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. 자, 저같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요, 외국 나가서 갑자기 포크하고 나이프를 손에 쥐어주면서 너 오늘부터 이 스테이크랑 빵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.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까지 젖만 먹었었는데 갑자기 젖병에 처음 먹어보는 분유를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처럼 먹던 걸 먹고 싶었겠어요. 그러니까 아기의 주식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우리 아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아기라고 아기한테 젖을 끊는다는 말도 안 해주고요, 엄마 마음대로 어느 날 갑자기 젖을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이것은요, 아기를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. 그것도 제일 신뢰하는 엄마가요. 그러니까 아기는 영문도 모르고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? 그래서요, 단유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. 아기한테 미리 한 달 전부터요, 얘기를 해줘서 아기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후 단유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젖 끊는 준비는요, 이 돌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로 단유하는 날짜를 미리 한 달 전에 잡습니다. 그래서 한 달 전부터요, 이 달력에 그 날짜의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아기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. 강산아, 이날부터 너는 커서 찌찌는 아기들이나 먹는 거라서 이날부터 찌찌 안녕 할 거야. 알았지? 엄마하고 약속하는 거야.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.
11개월 아기도요, 다 맑게 알아듣습니다. 자, 어떤 아기들은요,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, 어떤 아기는 이 머리를 바닥에 대고요, 억울하다고 우는 아기도 있고요.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아기도 있고, 또 내가 찌찌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엄마 진짜 끊을 거야? 하듯이 끊지 못하도록요, 더 집착하듯이 빨려고 한다든지, 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. 이 모든 행동들을 해도요, 엄마는 너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아기가 아니니까 찌찌는 안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. 한 달 전에요,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아기가 마음에서 받아들여서요,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아기를 존중해 주는 엄마의 배려입니다. 그래서요, 매일 한 번씩 낮에 기분 좋을 때요, 얘기해 줍니다. 자, 엄마랑 약속했지? 이날 되면 찌찌랑 안녕하는 날이야 라고요. 그럼 아기는요, 매일매일 한 번씩 들으면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. 사실 아기도 처음에는요, 싫다고 부정을 하다가 매일매일 들으면요, 나중에는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. 아, 전날 되면 진짜 찌찌랑 안녕하는구나 라고요,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수긍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미리 준비한 아기들은요, 적응을 잘해서 씩씩하게 밥도 더 잘 먹고 스스로 단유를 잘하는데, 이 오히려 엄마들이요, 이제는 내접바는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아쉬움과 또 아기랑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으로 슬퍼서 옵니다. 그래서 다시 먹일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. 자, 아기들보다요, 막상 끊으려면 엄마가 더 적응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유를 결정하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준비 과정을 보내고요, 이제는 진짜 단유의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달 동안 미리 얘기를 계속해주고 드디어 단유하는 날이 왔습니다. 그러면 그날 아침에요, 눈 뜨고 아기가 먹는 첫 수유를 마지막으로 하는데, 이때도 아기한테요, 오늘 찌찌랑 안녕하는 날이지? 이게 마지막 찌찌니까 실컷 먹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.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엄마 옷을 내리면서요, 자, 엄마랑 같이 아기 이제 찌찌 안녕 하면서 빠이빠이도 해줍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는요, 젖을 뗄 때요, 이 가슴에 빨간 약 반창고 붙여서 이 아기가 보고 놀래서 못 먹게 하거나, 또 이렇게 쓴 거, 식초, 케찹 등 이 자극적인 것을 발라서요, 또 아기가 기절초풍하게 이상한 맛으로 못 먹게 하고 끊었는데, 이것은 기껏 잘 먹이고요, 부정적으로 끊는 거라 안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런데 옆 나라 일본은요, 이 엄마 가슴에 아기 얼굴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본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서 요즘은 우리나라도요, 단유 첫날 엄마 가슴에 이렇게 아기 얼굴을 그려서 설명을 해줍니다. 자, 짜잔 하고 옷을 올리면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. 봐봐, 이제는 네 찌찌가 아니지? 넌 이제 아기가 아니라서 찌찌 안녕해야 돼 라고 말해줍니다. 그런데 아기 얼굴이 가까이에서 보여주면요, 아기 눈높이에는 그림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유두만 보이기 때문에 젖꼭지를 와서 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아기를 보여주면 아기는 전에 매일 보던 이 내 찌찌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안 찾게 됩니다. 그리고 젖꼭지를요, 밴드로 붙여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젖이 생각나서 아기가 젖을 찾으면 이 말귀 다 알아들으니까요, 이제는 네 찌찌가 아니지? 아기들이나 먹는 거라고 했지? 라고 다시 말해주면 그 그림을 기억하고요, 아, 맞다. 이제는 내 거가 아니지? 하면서 단념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요, 아기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다시 그림을 살짝 보여주시면 됩니다. 아기들이 의외로요, 적응도 잘하고 단념도 빨라서 대견합니다. 이런 단유 방식은 우리보다 일본이 아기를 더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3일 정도 지나면요, 아기들은 마음에서 단념을 합니다. 그래서 젖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밥을 더 많이 먹습니다. 자, 그동안 그만큼 젖을 많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젖은요, 아기가 안 빨면 아프든 응어리가 남든 언젠가는 안 나옵니다. 이 단유 유방 관리는 안 빨리면서 생긴 나쁘고 고인 젖을 다 빼주어서 가능한 응어리가 남지 않게 하는 게 단유요법이고, 이 단유요법을 하는 건 유방관리 전문가입니다.
제가요, 일본의 유방관리학을 배우면서요, 제일 신기하고 궁금했던 게 이 젖줄이는 이 단유요법이었습니다. 자, 옛날처럼 2년, 3년씩 젖을 먹이면서 이 자연적으로 단유가 되면 사실 단유요법을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요, 더더욱 제대로 빨린 것이 아니라서 먹다가 고여있던 응어리 같은 것을 빼지 않으면요, 남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이 더 단유 관리가 필요합니다. 유방관리 전문가가 아닌 의료인들은요, 유방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방의 상태를 모르셔서 이 단유 관리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, 요즘은요, 혼합하고 유축기 남용에 단기간만 먹이다가 또 갑자기 끊기 때문에요, 유방관리 전문가로서는 단유 관리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먹이다가 안 빨면요, 젖이 찬 상태로 고인젖이 되는데 우리 몸은 수분부터 자연적으로 흡수되고요, 그 나머지 유즙이 남아서 산화가 되면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 수년이나 수십 년 뒤에는요,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석회화된다고 합니다. 이 석회화된 것들 중에요, 3에서 8%는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미 굳어져서 너무 오래 있다가 오시게 되면요, 제가 아무리 신의 손이라고 해도 이미 굳어진 것들은 유두를 통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의료시술로요, 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요, 유방외과에서도요, 응어리나 유관 막힘은 유방관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. 그래서 유방관리 전문가로서 이 단유를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은요, 유방 상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유 유방관리는 강추할 수밖에 없습니다.